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물. 커다란 참나무 꼭대기, 작은 다람쥐 루미의 집이 있어요. 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자 아빠 다람쥐 기로가 말했어요. 루미야,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란다. 우리 가족이 먹을 맛있는 도토리를 모으러 가자. 루미는 신이 나서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숲속 여기저기를 누비던 루미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크고 반짝이는 도토리는 처음 봐. 그것은 햇살을 머금은 듯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도토리였어요. 루미는 이 보물을 꼭 지키기로 마음먹었죠. 집으로 돌아온 루미는 엄마 다람쥐 미나에게 황금 도토리를 자랑했어요. 미나는 루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지요. 정말 멋진 보물이구나, 루미야. 우리가 이 도토리를 나무구멍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두자. 루미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보물을 숨겼어요. 그날 밤 숲에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나무가 휘청거리고 커다란 천둥 소리가 들렸지요. 무서워하는 루미를 위해 엄마 미나와 아빠 기로는 서로의 꼬리를 맞대어 포근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걱정 마, 루미야.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바람도 무섭지 않단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루미는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보물을 숨겨둔 구멍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뿔싸, 황금 도토리가 사라졌어요. 밤새 내린 빗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모양이에요. 루미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빠 기로가 울먹이는 루미에게 다가와 작은 씨앗 하나를 내밀었어요. 루미야, 보물은 잃어버렸지만 아빠랑 같이 숨바꼭질할까? 기로는 씨앗을 등 뒤로 숨기며 루미를 달래주었지요. 루미는 아빠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조금씩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나는 숲에서 가장 부드러운 이끼를 모아왔어요. 루미야, 이 이끼 이불은 황금 도토리보다 훨씬 따뜻하단다. 미나는 속상해하는 루미를 품에 안고 폭신폭신한 이끼 침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루미는 엄마의 따스한 체온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기분 전환을 마친 가족은 맛있는 산딸기를 모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미나와 기로는 서로에게 가장 크고 잘 익은 딸기를 건네주었죠. 황금 도토리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잖니. 두 다람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음 지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루미는 아빠 기로의 어깨 위에 쏙 올라타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보물은 황금 도토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빠랑 엄마예요. 기로는 루미를 꽉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숲속의 겨울은 춥고 길었지만 루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루미는 엄마 미나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들었죠. 가족의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루미를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용기 있는 보드 대장 영민이. 영민이는 세상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제일 좋아요. 보드를 타기 전에는 항상 가장 소중한 파란색 헬멧을 쓰고 무릎과 팔꿈치에도 튼튼한 보호대를 챙겨요. 자, 이제 출동해볼까? 영민이가 씩씩하게 외쳤어요. 영민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바퀴가 바닥을 구를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기분 좋은 소리가 났어요. 시원한 바람이 영민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죠. 영민이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공원 스케이트장에 도착하니 친구 하루가 먼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 영민아. 같이 타자. 하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둘은 공원의 최게이트 팀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오늘 작은 점프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보드의 뒷부분을 톡 차서 공중으로 살짝 떠오르는 동작이었죠. 우와, 정말 멋지다. 하루가 가볍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영민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영민이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오를 거야. 영민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보드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파란색 헬멧끈을 다시 한번 꽉 조였지요. 하지만 점프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발을 굴렀지만 보드가 뒤집히며 영민이는 그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아야. 영민이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때 하루가 달려와 영민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영민아. 보호대를 차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을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루의 응원에 영민이는 다시 힘이 났어요. 영민이는 털썩 먼지를 털고 일어났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영민이는 다시 보드 위에 올라섰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힘차게 발을 굴렀어요.
하나, 둘, 셋, 얍. 영민이의 보드가 지면을 박차고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영민이는 마치 파란 헬멧을 쓴 작은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성공이야. 내가 해냈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영민이와 하루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영민이는 오늘 배운 용기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 예나가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는 예나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아주 행복했답니다. 예나는 새근새근 잠을 자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예나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주변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나의 작은 손에는 어느새 커다란 무지개붓이 들려 있었죠. 자, 이제 예나의 멋진 꿈속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 예나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때 솜사탕처럼 폭신폭신한 강아지 몽이가 나타났어요. 몽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예나에게 다가왔답니다. 예나와 몽이는 하늘에 걸린 커다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로 했어요. 우와, 정말 높다. 발밑으로는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 둥실둥실 떠다녔지요. 무지개 다리 끝에는 신비로운 바다가 나타났어요. 이 바다는 물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되어 있었죠. 파도가 칠 때마다 예쁜 분홍색과 파란색 물보라가 튀어올랐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푸아 하고 솟아올랐어요. 고래의 등 위에는 예나가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몽이는 예나를 데리고 이번에는 반짝이는 숲으로 향했어요. 그곳의 나무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커다란 분 모양이었죠. 바람이 불면 부드러운 분모가 살랑살랑 춤을 췄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하얀 세상이 나타났어요. 색깔도 그림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예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몽이가 예나의 손을 따뜻하게 핫아주었어요. 예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예쁜 세상을 그렸어요. 그리고 붓을 휘둘러 하얀 도화지 같은 세상에 색을 입혔죠. 예나의 손끝에서 눈부신 무지갯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응애, 잠에서 깬 예나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어요. 엄마와 아빠가 예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비록 꿈이었지만 예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세상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현이의 마법 바이올린.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이현이는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캐릭터 잠옷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쫑긋 묶었지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인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안녕, 바이올린아.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 이현이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현이가 화를 살며시 켜자 띠링 하고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올린에서 나온 소리가 반짝이는 황금빛 나비가 되어 거실을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와, 정말 예쁘다. 이현이는 더 신나게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징가징가 소리에 맞춰 황금빛 나비들이 거실 구석에 있던 파란색 장난감 버스 보로에게 다가갔어요. 보로야, 너도 같이 놀래? 이현이가 연주하며 속삭였어요. 그러자 마법처럼 파란 버스 보로의 눈이 깜빡거렸어요. 보로는 바퀴를 부르릉 굴리더니 리듬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삭삭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버스가 춤을 추다니 정말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음악 소리는 거실 소파 뒤에서 낮잠을 자던 고양이 나비에게도 닿았어요. 이현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닿자 나비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현이는 눈을 감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득 만들어냈지요. 고양이 나비는 소파 위로 껑충 뛰어올라 이현이를 바라보았어요. 나비도 이 음악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야옹하고 노래를 부르듯 소리를 냈지요. 이현이와 나비는 거실에서 멋진 합주를 시작했답니다. 어느새 평범했던 거실이 반짝이는 별빛 정원으로 변했어요. 벽지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천장에서는 작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죠. 이현이의 노란 잠옷은 밤하늘의 달님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자, 다 같이 춤추자. 이현이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연주했어요. 파란 버스 보로도 빵빵 경적을 울리며 이현이 주위를 돌았지요. 이현이의 양갈래 머리가 음악에 맞춰 통통 튀어올랐어요. 한참을 신나게 놀고 나니 이현이는 조금 졸음이 왔어요. 바이올린 소리도 점점 부드럽고 잔잔해졌지요. 고양이 나비가 이현이의 다리에 몸을 부드럽게 비비며 하품을 했어요.
마법의 나비들도 이제 하나둘씩 보드라운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이연이는 소파 위에 누워 소중한 바이올린을 꼭 안았어요. 바이올린아, 고마워. 정말 즐거운 연주였어. 이연이는 어느덧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내일은 또 어떤 마법 같은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울까요? The Rabbit Who Dreamed of the Moon. In a quiet forest, there lived a little rabbit named Maru. Maru was special. While the other rabbits looked down at the grass to find snacks, Maru always looked up at the night sky. His heart was full of the big, glowing moon. Maru, there is nothing on the moon, said his friend Bori. Why don't you look for sweet clover instead? Maru smiled and replied, Don't you wonder how beautiful our forest looks from way up there? Maru decided he would go to the moon. First, he climbed to the very top of Sharp Rock, the tallest place in the forest. He stood on his tiptoes and reached out his paws as far as he could, but the moon was still very far away. Just then, a wise owl named Professor Sewell called out from a nearby tree, Ho ho, Maru, no matter how high you jump, you cannot touch the moon from there. It is much higher than you think. Professor Sewell spread his large, soft wings. You need a special way to fly, he said. You must use the power of the wind. After hearing the owl's advice, Maru had a wonderful idea. Maru hopped through the forest and began to gather dandelion seeds. He found so many soft white puffs. He carefully tied them together into one giant fluffy bundle that was even bigger than he was. Professor Sewell helped Maru by weaving a strong basket out of large oak leaves. When they tied Maru's dandelion bundle to the basket with vines, a beautiful balloon was finally ready. Finally, a night with a strong, cool breeze arrived. Maru hopped into the basket and waved goodbye to the forest. The wind pushed the dandelion balloon up, and Maru began to float high into the sky. Maru did not make it all the way to the moon, but he floated high above the clouds. He looked down and saw the forest sparkling with dew. It looked like a field of stars, and Maru felt like the happiest rabbit in the world. The next morning, Maru landed safely back home. Professor Sewell flew down to meet him. Maru looked up at the pale morning moon and smiled. I didn't reach the moon, Professor, but now I have the moonlight inside my heart. 달을 꿈꾸는 토끼, 마루. 숲속의 작은 토끼 마루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다른 토끼들이 맛있는 풀을 찾아 고개를 숙일 때 마루는 언제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거든요. 마루의 마음속에는 커다랗고 노란 달님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마루야, 달에는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달콤한 클로버를 찾는 게 어때? 친구 토끼보리가 다가와 물었어요. 하지만 마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달 위에서 보면 우리 숲이 얼마나 예쁠지 궁금하지 않니? 마루는 달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숲에서 가장 높은 뾰족바위 위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바위 꼭대기에 서서 앞발을 한껏 뻗어보아도 달님은 여전히 멀리 있었어요. 그때 바위 옆 고목나무에 앉아있던 지혜로운 부엉이 슬 선생님이 마루를 불렀어요. 허허, 마루야. 거기서 아무리 뛰어도 달에는 닿을 수 없단다. 달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거든. 슬 선생님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치며 덧붙였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거야.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다. 마루는 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루는 숲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민들레 씨앗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가벼운 민들레 홀씨들이 마루의 품속에 가득 쌓였지요. 마루는 이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엮어 커다란 뭉치를 만들었어요. 슬 선생님은 마루를 도와 커다란 떡갈나무 잎사귀로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어 주었어요. 마루가 모아온 민들레 씨앗 뭉치를 바구니에 매달자 근사한 기구가 완성되었답니다. 드디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 찾아왔어요. 마루는 기구에 올라타 숲을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바람이 민들레 기구를 시원하게 밀어 올리자
마루의 몸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마루는 달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반짝이는 이슬과 잠든 숲의 풍경은 마치 지상의 달빛처럼 아름다웠지요. 마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토끼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무사히 땅으로 내려온 마루 곁으로 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마루는 이제 달을 봐도 슬프지 않았어요. 선생님, 달 위에는 못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달빛이 가득해요. 이연과 수연의 아기사슴 우정 이야기. 햇살이 반짝이는 일요일 아침, 박이연과 박수연 남매는 손을 꼭 잡고 뒷산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빠, 저기 깊은 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수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이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우리를 기다리는 숲의 요정이 있을지도 몰라. 두 남매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참을 걷던 아이들이 커다란 덤불 앞에 멈춰섰어요. 덤불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쉿! 수연아 조용히 해봐. 이현이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낮게 말했어요. 두 아이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덤불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곳에는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사슴의 등에는 하얀 점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수연이는 사슴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소리칠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얼른 막았어요. 사슴도 귀를 쫑긋거리며 수연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안녕? 난 수연이야. 넌 이름이 뭐니? 수연이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이현이는 사슴이 놀라지 않게 아주 천천히 바닥에 앉았어요. 무서워하지 마. 우린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어. 이현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기 사슴은 잠시 뒷걸음질을 치는 듯 하더니 이현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심한 듯 가만히 멈춰서서 이현이를 지켜보았어요. 이현이는 주머니에서 아껴두었던 예쁜 클로버 잎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손바닥 위에 올려 사슴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자, 이거 먹어봐. 아주 맛있는 거야. 다솜이라고 이름 지어준 아기 사슴은 코를 실룩거리며 이현이의 손바닥 근처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드디어 다솜이가 용기를 내어 수연이의 손등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어머, 간지러워. 수연이는 사슴의 젖은 코가 손등에 닿자 기분이 좋아서 배시시 웃었어요. 다솜이는 이제 수연이가 무섭지 않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수연이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답니다. 수연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다솜이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다솜아, 넌 정말 따뜻하구나. 사슴은 기분이 좋은지 눈을 지그시 감고 수연이의 손길을 느꼈어요. 숲속의 작은 바람이 두 친구 사이를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현이도 다솜이 곁에 나란히 앉았어요. 다솜이는 이현이의 어깨에 고개를 툭 기대기도 하고 이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당겨보기도 했어요. 세 친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숲속 잔디밭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답니다. 우린 이제 정말 친한 친구지? 이현이가 다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숲속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다솜아, 이제 우리 집에 가야 해.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거든. 이현이와 수연이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섰어요. 아이들이 걸음을 옮기자 다솜이도 덤불밭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해주었어요. 수연이는 마지막으로 다솜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솜아, 내일 또 올게. 사랑해. 다솜이는 응. 이라고 대답하듯 맑은 소리를 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현이와 수연이의 마음속에는 다솜이와 나눈 따뜻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답니다. 숲은 이제 두 남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장소가 되었어요. 시골 마을의 비밀 선물, 나현이와 다솜이의 모험. 나현이와 다솜이는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커다란 해바라기들이 두 자매를 반겨주었죠. 와, 진짜 시골이다. 공기가 너무 달콤해. 다솜이가 신나서 껑충껑충 뛰며 소리쳤어요. 두 자매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텃밭으로 향했어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무성한 밭 한가운데에서 나연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다솜아, 여기 좀 봐. 우리 머리보다 훨씬 큰 수박이야. 나연이의 목소리에 다솜이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텃밭을 지나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이 나타났어요. 빨간 고추 잠자리들이 파란 하늘을 수놓고 있었지요. 나연이는 잠자리를 잡으려는 듯 가볍게 발을 떼며 논두길을 달렸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벼이삭들이 사각사각 노래를 불렀어요. 마을 어귀에는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작은 시냇가가 있었어요. 자매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싶었지만 먼저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죠. 언니, 무서워. 돌이 미끄러울 것 같아. 다솜이가 겁을 먹자 나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언니 손 꼭 잡아. 시냇물을 건너자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비밀스러운 그늘이 나타났어요. 다솜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보며 감탄했어요. 언니, 여기 꼭 숲속 요정들이 사는 곳 같아. 다솜이는 폭신한 풀밭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멍멍 소리가 들리더니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강아지 누렁이가 달려왔어요. 처음 보는 강아지였지만 나연이와 다솜이는 금방 친구가 되었답니다. 나연이는 누렁이의 보드라운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누렁이는 기분이 좋은지 다솜이의 신발을 핥았어요. 자매는 들판에 핀 알록달록한 들꽃들을 모았어요. 나연이는 솜씨 좋게 꽃들을 엮어 예쁜 화관 2개를 만들었지요. 자, 이건 우리 다솜이 거. 나연이가 화관을 씌워주자 다솜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는 진짜 꽃의 여왕님 같아.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온 세상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를 보며 나연이는 시골의 고요함 속에 잠겼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크고 붉은 해가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가마솥에 찐 옥수수를 한 바구니 내어주셨어요. 나연이와 다솜이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옥수수를 먹었지요. 언니,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을 할까? 톡톡 터지는 옥수수 알갱이만큼이나 자매의 기대감도 커져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 차올랐어요. 나현이와 다솜이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 별자리를 찾았지요.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시골에서의 아름다운 첫날 밤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우리 아빠는 킹콩, 우리 엄마는 요정. 햇살이 반짝이는 일요일 아침이에요. 화랑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좋아하는 킹콩 티셔츠를 입었어요. 아빠, 빨리요. 동물원 가야죠. 화랑이가 소리치자 힘이 아주 센 아빠 성재씨가 커다란 배낭을 가볍게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성재씨는 화랑이를 위해 든든한 대장이 되어줄 준비가 되었답니다. 드디어 동물원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났어요. 예쁜 엄마 미정씨가 지도를 활짝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 화랑이가 좋아하는 고릴라는 어디 있을까? 화랑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미정씨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만난 동물은 목이 아주 긴 기린이었어요. 우와, 정말 높다. 화랑이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자 아빠 성재씨가 화랑이를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앉혔어요. 이제 화랑이는 기린과 눈높이가 같아졌답니다. 아빠의 어깨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의자 같았어요. 길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엄마 미정씨가 꽃밭 옆에서 환하게 웃자 예쁜 나비들이 날아왔어요. 엄마, 꽃보다 엄마가 더 예뻐요. 화랑이가 예쁜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하자 엄마 미정씨는 화랑이가 너무 귀여워 보레쪽하고 따뜻한 뽀뽀를 해주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시간이 되자 아빠 성재씨의 엄청난 힘이 발휘되었어요. 무거운 아이스박스와 커다란 돗자리를 혼자서 척척 옮겼거든요. 엄마 미정씨는 아빠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남편, 힘이 정말 장사네요. 아빠 성재씨는 으슥하며 멋지게 알통을 보여주었답니다. 이제 진짜 고릴라를 보러 가요. 화랑이가 아빠 성재씨의 큰 손을 잡아 끌었어요. 화랑이는 킹콩처럼 힘이 센 고릴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빠는 화랑이의 빠른 걸음에 맞춰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아빠도 고릴라만큼 힘이 센데 한번 대결해볼까? 아빠가 듬직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고릴라 우리 앞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고릴라 한 마리가 듬직하게 바위에 앉아 있었지요. 화랑이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고릴라를 바라보았어요. 고릴라의 눈은 깊고 아주 멋졌어요. 화랑이는 작게 속삭였어요. 안녕, 멋진 킹콩. 난 화랑이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고릴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둥둥 두드렸어요. 화랑이도 지지 않고 자기 가슴을 둥둥 두드렸지요. 엄마 미정 씨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어요. 우리 화랑이 정말 용감한 아기 킹콩 같네. 아빠 성재 씨도 화랑이 옆에서 가슴을 크게 두드리며 멋진 포즈를 취했어요. 어이쿠, 여기 대장 킹콩도 있다. 아빠의 커다란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화랑이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릴라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며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었어요. 너무 신나게 놀았던 화랑이는 아빠의 등에 엎여 어느새 잠이 들었지요. 엄마 미정 씨는 그런 화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와 나란히 걸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죠. 성재 씨와 미정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랑이 가득한 화랑이네 가족의 멋진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사바나의 황금빛 모험, 화랑이네 가족의 아프리카 탐험기. 나레이션.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날 거야. 바로 드넓은 아프리카 사바나지. 탐험대장 화랑이와 아빠 성재가 커다란 지도를 펼쳤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인지 함께 찾아볼까? 나레이션. 와, 저기 좀 봐. 엄마 미정이가 소리쳤어. 아카시아 나무 뒤에서 아주 목이 긴 기린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 화랑이는 기린의 황금빛 무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 나레이션. 아빠 성재는 이 멋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 커다란 카메라 렌즈를 돌리며 기린의 미소를 찰칵 찍었지. 엄마 미정이는 아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곁에서 함께 미소 지었어. 나레이션. 쿵, 쿵. 땅이 울리기 시작했어. 화랑이와 아빠는 얼른 쌍안경을 들었지. 저기 물가에서 거대한 코끼리 가족이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네. 아빠와 화랑이는 숨을 죽이고 코끼리들의 물놀이를 지켜봤어. 나레이션. 이번엔 정말 신기하게 생긴 나무를 발견했어. 화랑아, 이건 바오밥 나무야. 엄마 미정이가 알려주었지. 뿌리가 하늘로 솟은 것 같은 나무 앞에서 화랑이는 나무 껍질을 만지며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단다. 나레이션. 사바나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어.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지. 아빠 성재와 엄마 미정이는 언덕에 앉아 이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 나레이션. 어흥. 갑자기 풀숲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어. 화랑아, 조용히 해야 해. 아빠 성재가 화랑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지. 지프차 바로 옆으로 갈기가 멋진 사자왕이 지나가고 있었거든. 나레이션. 와, 줄무늬가 정말 예뻐요. 이번엔 얼룩말무리가 다다다 달려왔어. 엄마 미정이와 화랑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지. 흑백의 줄무늬들이 사바나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 나레이션. 밤이 되자 사바나의 하늘은 별천지가 되었어. 아빠 성재는 돗자리에 누워 화랑이에게 별자리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지.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마치 쏟아질 것 같은 보석함 같았어. 나레이션. 다음날 아침 엄마와 화랑이는 아빠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봤어. 와, 우리가 이만큼이나 많은 동물을 만났네요. 가족과 함께한 아프리카 탐험은 화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단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안녕. 오솔길. 아기 루다가 꼬물꼬물 눈을 떠요. 폭신한 침대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끄응. 안녕 세상아, 만나서 반가워. 엄마 윤슬이 루다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안녕, 소중한 우리 아기 루다야. 엄마의 얼굴에서는 사랑이 듬뿍 묻어났지요. 아빠 한결이도 루다를 보며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루다야, 아빠랑 엄마랑 이제 같이 걸어보자. 아빠의 따뜻한 시선이 루다를 감싸주었어요. 이제 세 가족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눈앞에는 초록색 풀이 돋아난 예쁜 오솔길이 길게 펼쳐져 있었답니다. 아빠 한결이가 루다의 유모차 옆에서 보폭을 맞춰 걸었어요. 루다야, 발밑을 봐. 부드러운 흙길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 길가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 윤슬은 루다에게 예쁜 노란 꽃을 보여주며 향기를 맡게 해주었지요. 그때 파란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왔어요. 아빠 한결이가 손가락으로 나비를 가리키자 루다의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오솔길은 푹신푹신한 구름처럼 부드러웠어요.
엄마 윤슬이 루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늘 곁에 있을게.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햇님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아빠 한결이는 루다가 이 빛나는 길을 따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즐거운 오솔길이 될 거예요.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